자, 여기에 이제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세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어디를 먼저 봐야 될까요? 자, 오더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T 오더를. 근데 여기는 손흥민이라는 게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 이제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거 아까 제가 엑셀 그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이게 의미하는 게 이게 1번 회원이다, 2번 회원이다, 3번 회원이다 이런 걸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1번 상품, 2번 상품, 3번 상품이죠? 자, 그럼 손흥민이 몇 번 회원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주문 개수를 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카운트를 세긴 세야 되는데 몇 번을 세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뒤져야 되냐면 T 유저를 먼저 이렇게 뒤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성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시면 안 돼요. 회원이 그 10만 명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10만 개 획 나올 텐데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으실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명료하게 명확하게 SQL 쿼리문을 이용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눈으로 이거 행을 테이블을 뒤지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뭐 절대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한테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where 조건을 줘가지고 이름,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걸 이렇게 찾아야죠. 더 정확히 필요한 것만 내가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디만 이렇게 뽑으시면 되는 거죠. 아, 손흥민은 1번이구나 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두 번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저 넘버라는 게 회원 번호죠. 손흥민이 1번이라는 거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유저 넘버가 1인 거죠. 요것도 이렇게 또 행 3개라고 해서 세시면 안 됩니다. 이거 행 막 100 몇 개 나오면 이거 못 세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카운트까지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일단 주문 테이블, 회원 테이블, 상품 테이블입니다. 주문은 일단 이 세 개의 테이블은 아까 저희가 본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최대한 제가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 회원, 상품인데 이제 다른 점 하나는 여기서는 회원 아이디를 정말로 그냥 회원 아이디로 썼는데 저희 문제에서는 이걸 그냥 숫자로 바꿨다라는 거, PK를 숫자로 바꿨다라는 거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저 넘버라고 되어 있는 컬럼의 이 값의 의미는 어떤 회원인지를 표현하는 회원 번호예요. 왜 회원 번호를 써야 되냐면 우리가 이 회원 테이블에서 식별하기 위한 값을 번호로 했잖아요. 번호로 하지 않고 제가 유저 아이디로 했으면은 여기엔 숫자가 아니라 유저의 아이디가 들어왔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이디 있고 여기 아이디 있고 여기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세 테이블의 아이디는 각각의 테이블에서 PK 역할을 하는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아이디랑 여기서의 아이디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칼럼명이 똑같아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칼럼명은 테이블이 달라지면은 칼럼이라는 건 어쨌든 테이블을 표현하기 위한 구성 요소니까 이 테이블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저 테이블에서 뭐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똑같이 해서 맞춰주는 게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더 편하긴 한데 제가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를 뭐 오더 아이디로 하고, 그죠? 여기를 뭐 유저 아이디로 하고, 여기를 프로덕트 아이디,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를 오더 아이디, 여기를 유저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에서 딱딱 구분을 하면은 명확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또 칼럼명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럼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칼럼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유저 넘버라고 해도 되고 유저 아이디라고 해도 되고 AAA라고 해도 되고 BBB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칼럼명을. 그죠? 뭐만 알면 돼요? 이 칼럼이 회원을 나타내는 칼럼이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T 오더에서 이제 주문 정보를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문은 1번 유저가 1번 상품을 산 거예요. 두 번째 주문은 2번 유저가 2번 상품을 산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주문은 또다시 1번 유저가 두 번째 주문을 하는 거죠. 그죠? 5번 상품을 사면서. 그리고 이게 어떤 자, 여기 예시가 자, 보시면은 1번 유저가 1번 상품을 샀는데 1번 유저가 1번 상품 또 샀죠. 그죠? 하지만 엄연히 이 둘은 다른 주문이에요. 그죠? 얘가 하나 샀다가 좋아서 또 산 걸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주문은 두 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문을 구별하기 위한 게 이제 이 주문 번호고요. 그래서 1번 유저가 1번 상품을 샀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손흥민이 누군지 여기서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커트가 몇 번인지 여기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쪼개져서 테이블이 3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블 3개를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산 상품은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1번인 거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손흥민이 산 상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더를 뒤져봐야겠죠? 죄송해요. 이게 오더가 웨어 해가지고 유저 넘버가 1인거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1, 5, 1 프로덕트 넘버가 1, 5 두 개인 거죠. 두 개인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상품 테이블을 뒤지시면 돼요. 프로덕트. 그 다음에 조건은 자, 이 T 프로덕트의 PK도 역시 ID입니다. 그죠? 그래서 ID 가 몇인 거요? 1이랑 5인 거. 이렇게 해서 운동화랑 코트. 자, 그리고 스커트를 산 사람. 자, 스커트도 뭐가 뭔지 모르죠? 스커트가 뭔지는 T 프로덕트를 가서 P 네임이 그죠? 상품명 이 스커트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스커트가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 아이디가 유일하게 어떤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값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이디라는 거죠. 상품 번호를 얻었어요. 4번. 그럼 4번을 산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되죠. 여기서 또 T 오더를 뒤지는 거죠. 자, 상품 번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테이블에서는 T 프로덕트라는 상품 테이블에서는 상품 번호가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문 테이블에서는 상품 번호가 프로덕트 넘버로 되어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걸 알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 프로덕트 넘버가 여기서의 아이디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프로덕트 넘버를 요 위에서 T 프로덕트에서 찾은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유저가 두 개 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번 유저 또 찾아야 됩니다. 누군지 궁금하니까. 송혜교. 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
4번, 5번 똑같은데 이거 좀 생략을 할게요. 정답은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정답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정답을 푸는 과정이 위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거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세 줄이면 끝났잖아요. 세 줄이면 끝났고 세 줄이면 끝났고 두 줄, 네 줄, 세 줄. 근데 여기서는 굳이 테이블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많이 테이블 3개를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득실이 있는 거죠, 득실. 테이블을 쪼개서 얻은 득은 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근데 실은 뭐다? 조회가 불편해졌죠. 반대로 하나의 테이블을 쓰면은 조회는 편하지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상호 배타적인 거라서 뭘 하나 쓰면은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요거를 요 실을 없애기 위해서 요 실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뭐다? 조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테이블 쪼갰잖아요. 그죠? 쪼개져서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합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쪼이는 뭐다? 테이블 합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조인이라는 게 이제 이거 조인 여기 중요합니다. 조인이 좀 중요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중요해요. 많이 쓰니까. 자, 조인이라는 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태블릿을 세팅을 안 해가지고 일단 이걸로 그릴게요. 자, 여기에 A 테이블이 있고요. 자, 여기 B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조인한다라는 거는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크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붙을 수 있을까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안 맞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붙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행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행 단위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 2, 3, 4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뭐 3, 4, 5, 6 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붙이려면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얘랑 붙을 수 있는 후보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딱히 뭔가 힌트를 주지 않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DBMS한테 야 A랑 B랑 붙여 라고 하면은 모르겠다 해서 다 붙여버립니다.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요거 붙여서 요 하나에 붙는 행 4개가 있으니까 전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이제 요 첫 번째 거랑 B 나머지가 붙은 게 요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4개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1, 1, 1, 1 여기는 3, 4, 5, 6 이렇게 붙어서 얘에 대해서 이 B에 대한 행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두 번째도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도 똑같이 해서 뭐 2, 2, 2, 2, 3, 4, 5, 6 이렇게 붙겠죠. 쭉 해서 총 몇 개가 생긴다? 요 4개를 4번 해야 되니까 4 곱하기 4 해서 총 16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16개가 생길 거예요. 요거의 개수 n, 요거의 개수 m 이라고 하면은 n 곱하기 m의 개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붙여볼 겁니다. P 오더랑 P 오더 요 11개입니다. 11개. 그 다음에 P 유저랑 붙여볼게요. 요거를 요 결과 있죠. 요 결과를 요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요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붙여볼 건데, 붙일 때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요 밑에, 테이블 밑에다가 일단 이너 조인이라고 해볼게요. 이너 조인. 조인이라는 게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붙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붙이고 싶은 테이블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붙었어요, 진짜로.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세 번째까지가 오더 주문 컬럼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5개가 회원 컬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문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이랑 이렇게 양옆으로 붙었어요.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주문이 한 개잖아요. 1번 주문 한 개인데 얘랑 붙어야 되는 회원 정보가 후보가 6개나 되니까 1번에 대해서 6개 다 붙어버린 거예요. 요렇게가 1번이죠. 6개. 그래서 1번에 대해서 6개가 붙어버린 거예요. 원래 주문은 1번 주문은 한 개인데 1번 주문이 6개가 돼버렸죠. 좀 이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6개가 됩니다. 요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얘는 11 곱하기 6 해서 66개 해서 밑에 보시면 66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조인이에요. 크로스 조인이라고도 하고요. 카르테시언 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결과는 거의 쓸모가 없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체 행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데이터를 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무거나 선정하면 안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상품 번호를 예시로 보자면, 자, 요 상품 번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요 프로덕트에서 PK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고 이렇게 나중에 이 유일한 상품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 값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찾아서 쓰려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분리되어 있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A 테이블과 B 테이블은 무조건 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오더 테이블이 프로덕트 테이블의 키를 가지고 있죠. 상품 번호가 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키를 가지고 그 다른 테이블의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외래키라고 불러요. 포린키, 외래키. 다시요. 어떤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이랑 관계를 가지려면 이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의
PK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오더 주문 테이블은 상품 테이블의 PK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더 테이블의 이 상품 번호는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린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테이블의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의 PK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붙이는 거잖아요. 테이블을 붙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붙일 때도 우리가 이제 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죠? 방금 보셨다시피 카르테시안고 요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결과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회원에서의 PK고요. 요 유저 넘버 얘가 주문 테이블에서의 외래키죠. 포린키. 그죠? 요 포린키랑 PK 이해되시나요? 이 1이라는 거는 회원 테이블에서의 PK잖아요.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 자, 다시 이거 좀 중요합니다. 다시 A 테이블이 B 테이블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가 힘드니까 따로 쪼개놓고, 그죠? 여기다 저장해놓고 그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값 하나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 찾을 수 있잖아요. 가서 필요할 때마다. 하죠? 자,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FK, 포린키, 외래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럼 여기서 주문 테이블에서의 유저 넘버는 포린키죠. 프로덕트 넘버도 포린키예요. 그죠? 왜? 이 프로덕트 넘버는 다른 데서는 T 프로덕트에서 PK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유저 넘버도 회원 테이블에서 PK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요거 FK랑 PK랑 같은 거, FK랑 PK랑 같은 게 우리한테 유의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붙이라고 할 때, 자,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자, 붙이라고 할 때, 요 녀석이랑 요 4개 중에 붙이라고 할 때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이제 얘가 키면은 얘도 키가 되겠죠. 두 개의 키를 비교해서 붙이는 거예요. 자, 1번 키. 여기 1번이 있나요? 없죠? 없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2번 키. 2번 있나요? 없죠? 안 붙여요. 3번 키는 이렇게 후보를 보니까 여기 얘가 있죠? 그래서 얘랑만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키. 보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얘랑만 붙여요. 그 결과적으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키를 이용해서 붙이면은 결과가 16개가 안 나오고 단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옵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사실상 키와 키를, 그죠? 연결해야만 두 테이블 간에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를 이용해서 조인을 합니다. 키라고 한 거는 뭐 여기서의 PK, 여기서가 PK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가 PK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포린키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포린키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키를 가지고 붙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넘버랑 여기서의 아이디랑 같은 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힌트를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 키 역할을 하는 컬럼,
유저 넘버예요. 그죠? 유저 넘버와 요 아이디가 같은 것만 붙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아이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붙여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붙일 때는 칼럼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칼럼명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칼럼의 주인을 적어줍니다. 유저 넘버 같은 경우는 t 오더에서 나왔죠. 그래서 t 오더 점 이렇게 가고요. 이 아이디는 어떤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죠? 유저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t 유저 점 아이디 이렇게 이 칼럼의 주인을 앞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유저 넘버랑 요 아이디 있죠.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 요거 같은 것만 붙여줘요.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랑 무조건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테이블 두 개 붙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상품 테이블 한번 붙여볼게요. 똑같이 오더를 먼저 보시고, 아, 나 이거 상품 정보가 여기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불편하다. 1번 상품에 대한 행이 여기 1번 상품 행이 붙었으면 좋겠고, 2번 상품 행이 여기 옆에 붙었으면 좋겠고, 3번 행에 대한 3번 상품에 대한 행이 여기 옆에 붙었으면 좋겠다. 각 번호에 맞는 행이 붙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역시 똑같이 이너 조인 하시고요. 오더랑 붙여야 되는 거 t 프로덕트죠. 그 다음에 역시 t 오더 점 프로덕트 i랑 프로덕트 넘버죠. t 프로덕트에 아이디랑 같은 걸 이렇게 붙여주시면 상품 테이블도 붙죠. 자,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세 개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쪼갰잖아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두 개 아니고 이제 세 개 붙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조인을 한 번 해서 붙은 결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과, 요거를 새로운 하나의 테이블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밑에다가 이너 조인을 또 한 번 하면 됩니다. 요 결과를 바탕으로 요 옆에다가 이제 회원 정보도 같이 붙이고 싶은 거예요. 상품 정보는 붙였고 회원 정보도 이제 같이 붙이고 싶은 거예요. 둘 다. 그러면은 상품이 붙은 거에다가 이너 조인 한 번 더 써서 이 유저를 한 번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키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 11개랑 또 키 유저 6개가 다 붙어가지고 66개의 카르테시안 곡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또 의미 없는 데이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조인은 무조건 키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t 오더점 유저 넘버랑 t 유저점 아이디를 붙여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결과를 보시면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요게 테이블 하나짜리, 요건 3개짜리를 이어 붙인 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얻는 거랑 여기서 얻는 거랑 동일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조회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쓰고요. RDBMS에서는 조인이 거의 꽃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쓰고, 나중에 많이 하면은 테이블을 막 7개, 8개, 9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하고 쉴게요. 이너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인이라는 게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너는 뭐냐면은 붙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너는 뭐냐면 요렇게를 이너라고 합니다. 아까 요 3번이랑 4번, 요 3번이랑 4번 요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조금 잘 안 보여서 요 3번, 4번, 요 3번, 4번이 짝이 있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이너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너가 아닌 애들은요? 얘 이너 아니죠? 이너의 반대는 아우터입니다. 그래서 요 1과 2는 아우터예요. 요 5와 6도 아우터예요. 그죠? 근데 얘는 그림에서 왼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레프트 아우터고요. 얘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라이트 아우터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너, 레프트 아우터, 라이트 아우터. 지금 저희 여기에서는 아우터가 없습니다. 왜냐면 짝이 다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우터가 있는 예제를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너고, 짝이 있는 것들, 짝이 있는 것들 제외한 짝이 없는 애들을 아우터라고 하는데, 왼쪽에서 발생한 거를 레프트 아우터, 오른쪽에서 발생한 거를 라이트 아우터라고 한다.